안녕하세요, 쪼미입니다. 제가 오늘은 저의 근황도 이야기해드리고 여러 가지 꿀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어요. 축하할 일이 생겼는데요. 어떤 일이냐면 제가 드디어 유치원 교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사립 유치원에 정담임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직 연령이나 뭐 그런 건 정해지지 않았고요. 내 학급이 있는 유치원에서 22학년도부터 정교사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가장 최근에 제가 경험했던 사립 유치원 면접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는 총 10곳에 이력서를 보냈고요. 이력서 보낸 곳 중에서 5곳에서 면접을 보자고 연락이 왔는데 한 곳은 제가 취업을 해서 못 갈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 4곳에서 면접을 진행했어요. 그리고 총 한 곳에서 최종 합격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부담임이나 종일반 방과 이런 거는 생각이 없어서 10곳 모두 정담임으로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면접 때 어떤 질문을 받았는지 공유해 드리려고 이렇게 몇 가지를 적어와 봤는데요. 제가 많이 받았던 질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그냥 유치원에 도착하자마자 원장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질문이 유치원까지 얼마나 걸렸어요? 이 질문을 제일 많이 하셨어요. 저는 제가 지원한 곳 중에 제일 가까웠던 데가 40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합격한 유치원은 50분 정도 걸리고요. 유치원까지 걸리는 시간 물어보셨을 때는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막 1시간까지는 아니고 55분 정도 걸리는 곳이면은 약간 5분 땡겨서 5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너무 멀다고 걱정을 하실까봐. 근데 제가 50분 걸렸다고 해도, 집에서 생각보다 많이 걸리네요. 괜찮겠어요?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대학교를 정말 멀리 다녔거든요. 왕복 5시간이 걸리는데 3년 동안 통학을 하면서 다녔어요. 그래서 그걸 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저는 대학교도 이렇게 멀리 다녔지만 성실하게 잘 다녔다. 그래서 50분 정도면 충분히 잘 다닐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원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지도 여쭤보셨어요. 미리 그 면접을 가기 전에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유치원 알림이에서 그 21학년도 교육과정 뭐 이렇게 올라온 파일이 있어요. 그런 거를 보거나 아니면 거기에도 자세히 안 올리고 간단하게 올려서 별로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처음 학교로라고 유아들이 유치원 등록할 때 학부모님들께서 사용하는 사이트인데 거기 모집 요강에 보면은 이제 그 신입생 학부모님들이 유치원 설명 볼 수 있게끔 파일이 올라가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 저가 들어가지 못했던 공식 홈페이지랑 다른 또 설명해 놓은 그런 홈페이지가 따로 링크가 걸려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들어가서 보고 정말 유치원 관련된 아무 정보도 없다. 그런 경우에는 저는 이제 맘카페 같은 데를 유치원 검색해서 어떤 뭐 활동을 하는지, 어떤 특색 프로그램이 있는지, 어떤 행사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거를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실습 때 몇 세를 맡았는지 질문을 받았는데요. 저는 제가 맡았던 연령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실습 때 어땠는지도 물어보셨어요. 근데 이게 약간 어떤 수업 했어요? 뭐 실습하면서 배운 점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셨으면은 제가 조금 더 쉽게 대답을 했을 텐데, 실습 때 어땠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제가 뭘 말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했던 수업 중에 뭐 잘했던 수업이나 아니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수업을 이렇게 2가지를 말했고요. 배운 점에 대해서도 아주 짧게 언급을 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나서 피아노 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근데 피아노를 이렇게 막 엄청 막 잘 치진 않아도 되는 것 같고 그냥 동요 연주할 수 있는 정도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악보 보고 한 번에 잘 치지는 못하지만 악보 보고 2-3번 연습해보면 능숙하게 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어릴 때 뭐 피아노를 배운 경험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체르니 40권까지 배웠었어서 체르니 40번까지 배웠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면은 피아노 어느 정도 잘 치겠네요 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몇 세가 잘 맞는지에 대해서도 여쭤보셨어요. 근데 저는 실습을 만 4세에서 했었기 때문에
만 4세는 잘 맞았는데 만 5세랑 만 3세는 놀이해본 경험만 있고 수업해본 경험은 없어서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정단임을 지원한 이유에 대해서도 물어보셨어요. 아무래도 초임이다 보니까 초임은 부단임이나 종일반을 먼저 시작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정단임을 지원한 이유에 대해 물어보셨는데 저는 솔직하게 그냥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제가 아무래도 다른 사람 밑에서 뭔가를 하기보다는 제가 나서서 하는 거를 좋아하는 타입이어서 저는 유아들과 직접 이렇게 뭔가 한 반을 이끌어 가고 싶다라고 잘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자신 있는 활동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 나누기 수업이랑 미술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야기 나누기 활동보다는 미술 활동을 잘 한다고 하셨을 때 원장님 반응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의 강점에 대해서도 물어보셨는데 저는 이제 고민 상담을 잘 들어준다라는 이야기와 손재주가 있는 편이다. 그리고 체력이 좋다.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해드린 건 이제 유치원 면접 네 곳을 보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들이고요. 이 질문들 말고 이제 유치원에서 한 번씩 들어봤던 질문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자면 코로나 시대의 교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물어보는 곳이 있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제가 생각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크게 당황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개인위생 철저히 해야 한다. 사적 모임은 이제 조금 자제해야 한다.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교사로서 사적 모임을 조금 자제하고 유아들뿐만 아니라 유치원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개인 위생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하며 교실이나 유치원 환기를 자주 시켜서 공기가 잘 순환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도 유치원에서 충분히 유아들에게 코로나 관련된 교육을 하고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더 철저하게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장님께서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현직 교사도 아닌데 잘 알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다음으로 들었던 또 다른 질문은 놀이 중심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냐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교육 실습 때 했었던 그런 유아들과의 놀이 상황을 예시로 들어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유아들에게 어떤 호칭을 사용하냐고 물어보시는 곳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는 이 말이 어떤 말인지 몰라서 혹시 호칭이라는 게 어떤 뜻일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유아들에게 뭐 여러분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애들아라고 부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선생님은 어떤 식으로 부르는 편이냐라고 물어보셔서 저는 이제 친구들 이렇게 물어보고 아니면 땡땡반 뭐 이렇게 부르거나 한다고 솔직히 제가 유아들을 부르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랬더니 그럼 존댓말 쓰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세요? 라고 추가로 물어보셔서 제가 아이들과 이제 여러 명이서 함께 뭐 수업 같은 거를 할 때에는 존댓말을 사용하지만 유아들과 1대1로 대화할 때는 반말을 사용하는 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낯가림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보셨어요. 제가 낯가림이 없는 편은 아니거든요, 솔직하게. 근데 이제 막 저 낯가림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괜히 막 취업 됐는데 막 낯가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낯가림이 있는 편이에요. 근데 심하지는 않고 또 새로운 환경에 금방 적응하는 편이어서 낯가리는 게 크게 뭐 문제가 되거나 하진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활용 정도에 대해서도 물어보셨는데요. 컴퓨터 활용 정도에 대해서는 그냥 뭐 기본적인 문서 작업할 수 있고 포토샵도 뭐 그냥 기본적으로 필요 없는 부분을 지워내거나 아니면 사진 필요한 거를 붙여 넣는 그런 간단한 작업은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영상 편집이 가능하냐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영상 편집은 제가 대학교에 다니면서 융합인재라고 해서 다른 과랑 같이 수업을 이렇게 듣는 과목이 있었어요. 그거를로 영상 편집 과목을 들었었기 때문에 제가 뭐 융합인재라고 해서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거기에서 영상 편집 방법을 배웠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원에서 일하고 싶냐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이제 교사로서 제가 성장할 수 있고 또 유아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놀이할 수 있는 그런 원에서 일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원장님께서 우리 원이 선생님이 발전할 수 있는 기관인지 어떻게 아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조금 당황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제가 홈페이지를 잘 살펴봤을 때 선생님들께서 이제 프로그램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원에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유아들이 행복한지에 대해서는 인터넷에서 이렇게 카페나 이런 데 찾아봤는데 학부모님들께 반응이 좋아서 아이들이 충분히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족 관계에 대해서도 물어보는 원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다른 선생님들 중에는 약간 무례한 질문까지 하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가족 관계 그냥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지, 형제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뭐 만약에 형제가 있으면은 형제가 어떤 결혼을 했는지 아니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딱 이 정도로 정말 기본적인 가족 관계에 대해서만 물어보고 그 이상 무례한 질문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면접을 보면서 정말 많이 당황했던 질문이 있었는데요. 피아제 이론에 대해 아는 게 있냐고 물어보는 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엄청 당황을 해서 피아제 이론이요? 하고 약간 눈동자를 이렇게 굴렸더니 원장님께서 이제 영아들은 감각운동기에 해당되는데 그거는 이제 어린이집에 해당되는 이야기고 유아들은 이제 전조잡기에 해당된다. 혹시 전조잡기에 대해 아는 게 있냐라고 물어보셔서 저는 이제 그 전조잡기 유아들은 구체적인 사물이 있어야지 이렇게 잘 사고를 할 수 있다. 뭐 추상적인 사고가 조금 힘들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자기중심성이 강하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기 때문에 뭐 이런 발달별 이런 특징을 알고 있으면은 선생님이 교사 생활을 하면서 뭐 편할 거다, 뭐 유아들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면접 꿀팁은 이게 다인 것 같아요. 사실 꿀팁이라기보다는 제가 받았던 뭐 질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단정하게 가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거는 근데 저 말고도 다른 분들이 너무 많이 말씀을 하시는 거라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선생님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